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실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이 양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양측 간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을 방문해 느낀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진 센터장은 이 책의 공동저자들과 함께 일본 정치인, 언론인 등 35여 명의 인사를 한일 관계와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센터장은 일본 정치권이 이전보다 한국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특히 독도 주변 해양조사선 이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의 논설위원은 그에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으나 독도 해양선 사건 이후 줄어들었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 양상을 보고서는 더욱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 센터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여전히 강경했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으나 강제징용 등에서는 양보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일본의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에게 윤덕민 주일대사 내정자 등이 거론한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민당 의원에게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사죄 등을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주기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노라고 하더라며 쿼드 참여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등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게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진 센터장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경우에 보수 정권에서도 한일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불신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관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며 민관기구를 통해 피해자 단체들과의 지속적 대화와 여러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특보와 대일정책조정관 등을 신설해 국내외 양쪽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고 갈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센터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피해자 단체들과의 소통이 없이 한일 정부만 소통했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소통 없이 피해자분들만 만났다며 이번에는 양쪽 모두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필진 중 한 명인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는 일본이 관심 있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자유주의 질서 지키기에 진심인가라는 것이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만큼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에서 느낀 현안 인식에 대한 괴리감에 공감하며 일본은 한국이 유지국인지 문재인 정부와 달라졌는지 조심스럽게 일본인 특유의 속도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한국이 무조건으로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방향성과 태도를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현실에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삼각 안보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양국 모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는 모이면 모일수록 정확해진다는 기능적 측면과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일 관계라는 양자적 측면이 아닌 국제사회의 한 파트너 국가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일본을 과거 제국주의 국가, 우익국가, 반성하지 않는 나라 등으로 단순화시키면 그 안에도 다양한 담론이 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선택을 단순 해석하는 경향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저앉은 일본, 부활하는 일본은 일본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문가들도 참여해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일본이란 나라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진 센터장은 한일학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사회의 파트너로서 적대감을 가지고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보여온 행보를 보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자국 수호를 이유로 적기지 공격 능력은 물론 평화헌법을 스스로 깨부수고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바라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위 사항들은 모두 과거 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채워졌던 족쇄를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한 해석일 수 있겠으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 반발이 나오면 세계의 눈총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과감하며 당당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안부를 조롱하는 퍼레이드를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전범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역사를 담은 우길기를 홍보하거나 교과서에는 침략, 탄압 역사 등 일본의 불리한 요소는 최대한 빼고 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강하게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를 앞둔 시점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무산된 바 있고, 얼마 전 이뤄진 독도 해양 조사에도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대한 반발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상황을 뒷받침하듯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CJ 재소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로 지목된 전직 위안부의 증언뿐 아니라 물적 증거나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칙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해결된 것은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말을 배려하고 따라주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문화적으로는 비슷한 점이 있지, 이만큼 거리로는 가까우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정신, 베이스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일본인이 보기에 단순히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단언해도 좋다고 본다. 표면적인 외교를 보이는 것으로 그치고 한국을 통해 일본의 국익만을 초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이즈 마케팅, 이것은 규제해야 한다. 일본이 전후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을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면 될 뿐이다. 모두 해결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일본 때리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볼 때면 자존심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 올바른 역사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마저도 싫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따위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용만 당하고 끝나버립니다. 정부와 정치인,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양국 정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다. 적어도 일본은 개선하지 않더라도 현 상태 그대로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어떤 정치 체제든 우리 정치는 믿을 만하다고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람과 시간, 돈을 쏟아 부을 노력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쏟는 게 좋다. 위안부, 징용공,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모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국은 해결책을 내놓는데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경험상 양보한 결과 문제가 더 복잡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한국 측이 일으킨 문제들이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합니다만으로는 더는 믿을 것이 없다. 실제로 개선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본이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으며 회담도 가질 필요가 없다. 당분간은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우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폭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사과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절대로 이 한 가지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일단 파산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징용공 문제 해결과 레이저 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도발 행동 등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에 돌려주는 것만이 개선의 시작이다. 거기서 처음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싫다면 서로 무시하는 관계로 족하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흥미도, 중재도,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기에 더는 이쪽을 향해 구원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본 스스로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옳든 잘못되든 무조건 주장하고 암적인 면들은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기 전까진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라며 일본에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여 일본이 사과했다 하더라도 위안부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일반 국민을 넘어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다시 왜곡 및 조롱을 함을 보아 진정한 사과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독도에 관해서도 일본 스스로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문서가 있음에도 최근에는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인들의 주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한국이 뒤집었다, 한쪽만이 헌신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일본도 분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뒤엎은 사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지금처럼 한국에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은 한국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관계 개선을 하든 하지 않든 일본 측이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방식을 취하면 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일본이 아예 단절 혹은 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서도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일본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해봤자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라는 말이 들어간 상태라면 결국 푸념일 뿐이고 이런 식의 패턴이 무한히 반복돼 서로 시간만 허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